이게 영어라고 하는 하나의 창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창들은 이렇게 단어로, 이렇게 수많은 단어로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수많은 단어가 이렇게 창을 가로막고 저쪽 바깥쪽을 보지 못하게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영어입니다. 근데 이 바깥쪽 장면을 보기 위해서는 이 단어 하나하나가 무슨 의미인지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단어들 하나하나가 이 창을 다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를 알면은 이 단어를 이 창에서 벗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벗겨내면은 아주 투명한 창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창을 통해서 바깥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부만 보이겠죠. 전체적인 그림은 안 보이겠죠. 그래서 모든 단어를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단어를 어렴풋이 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외워서 어렴풋이 알고 있으면은 그것은 단어를 완전히 아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단어를 약간 아는 거죠. 그래서 흐릿하게 보이는 거죠.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흐릿하게 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파악이 잘 안 됩니다. 단어를 하나하나를 할 때 그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이렇게 깨끗한 유리창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깨끗한 창을 통해서 그 바깥쪽을 쳐다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단어를 정확하게 안다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떻게 아는 것이 정확하게 아는 것인가? 그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subjec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사전에 보시면은 주어, 주제, 백성, 무엇에 종속된 아래로 내던지다 이런 의미로 이 의미 외에도 많은 의미들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대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사람들이 외우는 거죠. 저도 이렇게 외웠습니다. 외워가지고 이제 처음에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이 외워서 아는 이것은 단어를 흐릿하게 이렇게 아는 겁니다. 이렇게 흐릿하게 아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단어를 정확하게 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단어를 제대로 안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sub와 이 젝트의 조립으로 subject를 쳐다보는 것이죠. 자, 먼저 sub와 젝트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자, sub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하나의 어떤 대상이 있습니다. 이 대상의 바로 아래, 여기가 sub인 겁니다. 여기가 sub입니다. 그 다음에 젝트라고 하는 것은 집어 던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어떤 것을 이쪽으로 집어 던지는 겁니다. 이것이 subject입니다. 자, 여기 sub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잘 판단해야 됩니다. 어떤 것의 바로 아래니까, 자기의 바로 아래에 있는 것이니까 바로 지배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개념이 이미 sub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것이 사람이라고 하면은 바로 자기 바로 밑에 집어 던져진 것이니까 바로 지배할 수 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개념이 sub 속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자, 이 위치로 무엇을 집어 던진 겁니다. 이것이 subject입니다. 이것이 subject의 전체적인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sub이라고 하는 것은 액션 워드죠. 이것은 어떤 품사도 지금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순수한 상태, 순수한 의미, 어떤 것의 바로 아래라고 하는 이 순수한 의미로만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젝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이 아래로 집어 던져졌다고 하는 이 의미, 이것으로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subject입니다. 자, 이것은 이 단어 자체만으로 존재할 때는 이거는 아래로 어떤 것의 아래로 집어 던져진 이 의미 외에는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자, 이것을 굳이 말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되죠. 첫째, 아래로 집어 던져진 것. 두 번째, 아래로 집어 던져진, 아래로 집어 던지다. 이 세 가지 의미로 subject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문장의 구조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subject를 안다고 하는 것은 sub의 의미를 알고 젝트의 의미를 알면은 그것으로 끝인 겁니다. 그리고 이 subject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이렇게 던져진 것이고 던져진이고 아래로 집어 던지다고 하는 이런 의미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런 의미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을 하는 것. 자, 이 두 개가 합쳐진 것이 바로 이 subject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자, 그럼 실제 문장 속에서 이 subject의 의미를 느껴보겠습니다. All beings are subject to death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all beings라고 하는 것은 존재지요. 이것은 존재입니다. be와 ing, 존재하는 것, 있는 것, 그다 s를 붙여서 모든 존재가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모든 존재는 subject, 아래로 집어 던져졌다는 얘기죠. 집어 던져진이죠. 집어 던져진 상태이다 이 말이죠. subject to death, 죽음에게로 집어 던져진 상태이다.
그런 이야기죠. Mass is her best subject. subject는 던져진 것이죠. 그녀 앞에 던져진 것들 중 그녀가 가장 잘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수학은 그녀가 가장 잘하는 과목이다. 이런 이야기죠. He subjected. 아래로 집어 던졌다는 이야기죠. 무엇을 집어 던졌느냐? 그 자신을 집어 던진 것이죠. To death. 죽음에게로 그 자신을 집어 던졌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subject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문자 그대로 sub과 ject의 조립입니다. 모든 것이 sub과 ject의 조립입니다. He subjected 하면은 아래로 집어 던졌다고 하는 이런 동사가 되어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어떤 과목이라고 하는 하나의 명사가 되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아래 집어 던져진이라는 형용사의 의미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subject를 정확하게 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는 원초적인 의미, 이 sub과 ject의 조립으로서 마음속에 느껴지는 그 의미, 그 의미를 아는 것, 그것이 subject를 진정으로 아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subject를, 이 단어를 하나를 알아야 아까 말씀드린 그 창에 있어서 subject가 가리고 있던 그 부분이 아주 투명한 유리창이 되는 겁니다. 영어의 거의 대부분의 단어들은 이 액션 워드와 루트의 조립입니다. 그래서 액션 워드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또 젝트, 이런 루트를, 그 루트의 속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 루트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단어를 외울 필요 없이 단어 자체를 바로 읽을 수 있고, 또 이렇게 아는 단어의 뜻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넓게 사용되고 가장 폭넓게 응용할 수 있고, 이렇게 단어를 아는 것이 진정으로 단어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어를 알면은 단어를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그 단어의 뜻이 단어 속에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단어를 공부하고 외우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영어를 함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들, 이 단어들이 모두 다 이런 어떤 논리에 의해서 다 만들어집니다. 자, 지금부터 루트의 의미를 파악을 하고 그 루트와 액션 워드가 어떻게 결합해서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는지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